그동안 쭉 5시에 퇴근했대. 나한테 7시라 그랬단 말이야. 비어있는 2시간 동안 대체 뭘 하던 걸래 그런 거짓말을 해. 그 전에 부탁이 있어요. 여자가 많네요. 남편, 차 트렁크 한번 봐봐요. 거기 뭘 숨기는 것 같던데. 엄마? 친구들 많이 왔어? 자, 생님, 내 딸 다경이.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겠어. 선우가 눈치챈 것 같다. 모든 게 완벽했다. 나를 둘러싼 모두가 완벽하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 사랑해. 영원히.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 즐겨.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는 알기나 해. 껍데기뿐이야. 내 진심은 너야. 못 믿겠다면 내가 지금 가서 회장님한테 우리 사이 말할게. 미쳤어. 너 혹시 알고 있어? 네가 태호한테 내가 미행한다고 문자한 것까지 전부 다. 금방 정리한댔어. 그때까지만 비밀 지켜달라고 해서. 니들 진짜 좋은 친구인가 봐. 그런 비밀까지 다 공유하고. 그런 자식은 내 친구 아니야. 네가 내 친구지. 네가 내 친구가 맞긴 하니? 당연하지.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님 여러 명? 한 명이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유부남이거든요. 불행하대요, 그 사람은. 껍데기뿐인 결혼이라서. 그러니까 결혼은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임신이네요. 그 남자 알겠나요? 고민되겠어요, 유부남이라서.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건 골치 아픈 거예요. 당신 여자였지? 바람 핀다고 내가. 맞잖아. 나한테 그럴 여자가 어딨다고 그래. 거짓말 하지 마. 제발.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너는 나 속이지 마! 실망시키지 말라고! 실망 내가 했어! 이태호한테 알려줘. 여다경 임신했다고. 애가 생겼다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 핑계로 매달릴 생각은 1도 없으니까. 착각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 전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거야. 내가 더 많이 할게. 한 번만 내 전화 더 먼저 끊어봐. 그때 진짜 끝이야.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난 진심이라고 둘 다한테.
결혼하자. 선우야. A heaven that I've never known. The blush on your cheek. 정말로 이혼 결심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남편이 절대로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쪽에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당신 많이 힘들었지? 사랑해. 알지? 그래. 알지? 저 옆집에 이사 왔어요. 인사하러 들렸는데. 고마워요. 너 같은 새끼한테 줄 돈 없어. 다음 주까지 돈 만들어놔. 사람 사서 남편 미행시킨 거 확 까발려지기 싫으면. 감독님이 저렇게 잘생기셔서 찝쩍드는 여배우들 많았겠어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남자한텐 배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세상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 바람 피는 남자와 그걸 들키는 남자. 본능을 못 이기거든. 본능은 남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알고 있었지. 내가 선우 씨 좋아하는 거. 대충은 그런데도 여길 나온 거 태호한테 이런 식의 복수도 괜찮지 않아? 삼키려 해. 헛된 바람인 걸까. 바람은 더. 티오엔터 법인 자금 내역, 이태호 개인 계좌 현황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서 나한테 넘겨. 내가 지금 가서 회장님한테 우리 사이 말할게. 내 아들, 내 집, 내 인생. 뭐가 됐든 내 거 중에 그 어떤 것도 절대 손해볼 수 없어요. 이태호 그 자식만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낼 겁니다. 이태호에게 투자하신 회장님을 위하여. 당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든 지금 그게 중요해? 지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하시다. 뭐 힘든 일 있으세요? 남편 때문에요. 바람 폈거든요, 이 사람. 임신한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 다경 씨. 누가요? 이댁 따님이요. 내 남편이랑 바람 펴서 임신했다고요. 다경아. 다경아. 봤지? 끝까지 비겁하게 도망치는 거 그게 바로 이태호란 남자야. 지가 좋아서 물고 빨고 했던 게 겨우 저런 놈이라고. 말 조심해. 당신 딸부터 조심시켰어야죠. 남의 남편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한테 함부로 껄떡대면 안 된다. 암만 몸이 달았어도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건 나쁜 년들이나 하는 짓이다. 미친년! 넌 진짜 미친년이야! 만들지 못해!
아수라장으로 뒤집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다 망치고 나니까 불이 불려! 이제부터 시작이지. 여기서 뭘 더 한다고? 이혼. 딴 기집애랑 재미 볼 땐 자식 못 보고 살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 네가 이런 짓만 벌이지 않았어도 투자도 다경이도 다 잘 넘어갈 수 있었다고! 나 재혁 씨랑 잤어. 재혁이 내 친구잖아! 열받아? 더러워? 배신감으로 미칠 것 같아? 너가 됐던 지금 그 기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 바로 내가 느꼈던 기분이니까. 준영이가 다 봤어. 너랑 여다경이 무슨 관계인지. 나는 다 포기할 수 있어. 엄마도, 아빠도, 아빠 때문에 누렸던 것들 모두 다. 이제 선택은 자기가 해. 고맙다. 당신 마누라가 내 여친 이용해서 당신 미행한 건 알아? 방금 나간 박인규란 사람 부원장이 폭행하고 강제 입원시키겠다 협박했다는 게 사실이야? 환자시켜서 남편 미행시킨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당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준영이를 믿고 맡기겠어? 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서 준영이 뺏으려고. 어쩌면 운전대를 잡은 엄마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고. 아빠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힘들어하시다가 극단적으로 너 네 엄마처럼 안 될 자신 있어? 아빠가 우릴 배신한 거야. 너도 알잖아. 엄마 배신한 거지. 나까진 아니야. 너 아빠한테 가면 엄마 죽어. 그래도 아빠한테 갈 거야? 엄마 죽어도 상관없잖아. 내가 보란 말이야, 제발. 나 저 엄마 무섭단 말이야. 너 이제 준영이 못 봐. 미친 소리 작작해. 내 손에 죽고 싶지 않으면 그래. 네 손으로 죽여 차라리. 이제 나도 더 살고 싶지 않아. 항상 자식 잃은 지옥 속에서 살게 된 소감이 어때? 응? 너 날 좀 들어봐 주냐? 내 이름 부르지 마. 나 이제 아빠 아들 아니야. 드디어 해내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부부는 뭐였을까? 함께한 시간들은 뭐였으며 그토록 서로를 잔인하게 몰아붙인 건 뭐였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태호 말이야. 접근 금지가 언제까지랬지? 2년 받았으니까. 여우해 들어오고 싶다고요. 목적이 뭐예요? 이태호한테 보내는 경고라고 해둘게.
내 애 혼자 두고 뭐 하는 짓이야? 그 자식이랑 깊은 사이라도 되는 거야? 그만하시죠. 지선우 씨 이젠 그쪽 안에 아닙니다. 그 서울서 왔다는 신경정신과 닥터도 꽤 평판이 좋은 것 같던데. 너 그 자리에서 치우고 싶어 하는 거 과연 내 머리에서만 나왔을까? 겁나? 네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얘기할까 봐? 남편 얼마나 믿어요? 입 조심해. 너랑 내 문제 다경이 끌어들이지 말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기자간담회 진행을 맡은 저는 박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기자분들과 애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한정된 시간이지만 최대한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게 된 점 다시 한번 기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부의 세계는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폭발하는 애정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 서로의 목을 조이는 부부의 치열한 세계가 밀도 있게 그려지면서 지금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태호의 컴백으로 완벽하게 달라진 판 위에서 더 치열해진 심리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8회 시청률이 무려 22%를 돌파. 화제성 지수 또한 4주 연속 1위를 싹쓸이하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인데요. 안방극장을 제대로 집어삼킨 우리의 부부의 세계. 금일 기자간담회 생중계에는요. 김희애, 박혜준 배우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모시고 부부의 세계에 관해 궁금했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 옆에 배우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기자님들께 일단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두 배우님. 예. 와우. 네. 와우. 지선우다, 이태호다. 네. 우리 김희애 배우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선우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박혜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좀 죄송하고요. 이태호 역의 박혜준입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요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받고 계시잖아요.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을 물어봐 주신 기자님들께서 그래서 많았어요. 우리 헤럴드팝의 이미지 기자님,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님, 중앙일보의 민경원 기자님께서 부부의 세계 정말 재밌게 보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지금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봐 주셨거든요. 우리 김희애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얼떨떨한 것 같아요. 비결은 글쎄요. 뭐 제가 알고 싶으네요. 뭐 한 가지 딱 뭐라고 꼽기는 좀 뭐 할 것 같죠. 예, 너무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이 저희도 모르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던 게 아닌가. 원작부터 또 우리 주연 작가 선생님께서 쓰신 거, 또 우리 카리스마 있는 모한일 감독님의 그런 리더십, 그리고 또 우리 스태프들 한 분 한 분이 마치 저희와 같이 연기를 해주는 것처럼 모든 환경을 아주 혼연일체로 아주 조용하고 조직적으로 일을 해주시고, 또 배우 한 사람 한 사람 참 이렇게 보면은 부부의 세계가 복이 많았던 것이, 배우 한 사람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는 날 뵈면은 다들 행복해하고 방송 전부터요. 그리고 촬영 끝나고 돌아가는 게 서운해서 좀 더 찍고 가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던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박혜준 배우님도. 네, 어쨌든 아직 드라마 방송 중인데
디프까지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요. 어쨌든 예, 되게 얼떨떨합니다. 네.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또 여기저기서 축하 전화도 와 주시는데 도대체 뭘 축하해 주시더니 욕을 많이 먹어서 뒤에는 말이 항상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한 대 줘 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유 뭐 그럴 줄 알긴 알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만큼 또 이태호 역할을 완벽하게 잘 박해준 배우님께서 소화해내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저도 1화부터 8화까지 너무 재밌게 본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연기, 연출, 디테일, 스토리 완벽했다. 시청자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분위기, 현장 분위기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의 송은경 기자님께서도 현장 분위기 궁금해 주셨어요. 서로를 향한 강렬한 복수심이 화면 밖으로도 고스란히 전해올 정도인데요.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우리 김혜 배우님. 현장 분위기는 정말 완벽하죠. 제가 오랜만에 드라마를 해서 이게 바뀐 건가 현장 분위기가 아니면 요즘 이렇게 다들 이러냐고 이러는데 이제 뭐 여러 편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배우 중에 말씀하시면 저희 촬영 현장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래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뭐 촬영할 때는 아주 집중해서 하고 또 끝난 뒤에는 아주 너무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아까 뭐 욕을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박해준 씨부터 뭐 한소희 씨, 최국희 씨, 뭐 김명민 씨 정말 미운 사람 역할 캐릭터가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정상인 것처럼 많은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몸을 사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하는 거 없이 정말 그 역할에 빠져서 해서 저는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그분들께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예. 네. 또 우리 박해준 배우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메이킹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네. 그 이태호 모습과는 다르게 사랑스럽고 개구진 모습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워낙에 이제 그 감정에 몰입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 작품이라 조금은 이제 경직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풀고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부터 아니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어쨌든 즐겁게 촬영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고 정말로 여기 그 스태프분들이랑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배우들을 위해서 어떻게 촬영이 영상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자유로움 속에 굉장히 어떤 힘이 있더라고요. 예, 그 힘이 아마 여기에 화면에 담겨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장 분위기가 또 이렇게 좋기 때문에 또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JTBC 드라마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메이킹 영상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으로 쌓은 분노 메이킹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한 우리 제작진들, 우리 배우분들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우리 김희애 배우님께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공통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중앙일보 민경원 기자님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부부의 세계 인기에 힘입어 김희애 배우의 내 남자의 여자, 미래 등과 같은 작품이 동시에 요즘 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 남자의 여자와는 반대되는 상황과 역할을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내 남자의 여자와 지금 부부의 세계에서의 연기 어떤 차별점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당시도 굉장히 파격적인 역할이었고 굉장히 거기 빠져서 했었고요. 지금도 또 역시 빠져서 하고 있어서 그다지 뭐 그런 큰 배우로서는 차이는 없고 굉장히 치열하게 연기하고 있고 그때도 그랬던 거 기억이 나네요.
네. 특히 이렇게 배우로서 네. 완전 반대되는 캐릭터, 두 캐릭터를 다 연기해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예.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선우에게, 선우의 팬으로서 선우에게 내 남자의 여자 하유미 씨 같은 언니가 있었다면, 지금쯤 이태호는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글쎄,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정말 그런 언니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네, 지선우가 재밌니? 예. 죄송합니다. 예. 불끈진 주먹에서 뭔가 그 열의가 느껴지고요. 또 우리 지벤저스들의 또 활약이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남은 방송에서 지벤저스에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혜준 배우님께도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이태호란 캐릭터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제적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키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시청자들의 반응 그 누구보다 실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주변 반응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첫방 나오고부터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댓글들을 안 봤어요. 그냥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전엔 보셨나요? 봤죠. 아, 이번 이태호는 좀 심하다고 본인이 느끼셨군요. 1, 2부 나가면서 안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찍을 부분을 더 생각하고 댓글을 조금 자제하는 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댓글들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또 주변 사람들이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귀를 닫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스쿼트를 한 50번 하고 그렇게 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 사실은 그 남녀노소 소는 아니다. 소는 아니고 맞습니다. 7화부터는 소도 맞습니다. 예. 많이들 저를 봐주셔서 이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면 관심 가져주시는데 저분들이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정말 뜨거운 관심과 사랑 받고 계신 게 맞는 게 온라인 생중계 5,000분 정도가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일 이 시간에 고맙습니다. 오늘 밤 JTBC 10시 50분 부부의 세계 9화 방송도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요. 우리 김희애 배우님께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기억에 남는 댓글 반응이나 리뷰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댓글은 잘 안 봐서요. 그냥 네. 근데 정말 제가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역대급으로 그 동영상 채널에 리뷰 영상과 그 미리 예고를 분석해보는 뇌피셜 영상들도 굉장히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뇌피셜 영상을 봤습니다. 뜨거운 사랑 많이 받고 계신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우리 박희준 배우님께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사이크 이민지 기자님께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하면서도 실수가 터져 나오네요. 라는 시청자들을 경악해 하는 대사들을 대거 방출하셨습니다. 연기하면서도 이태호 이건 아니지 싶은 대사나 장면이 있으셨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사실은 이태호를 하면서 일단 이제 대본에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어떤 순간은 좀 너무하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되게 헛헛한 마음으로 이제 촬영을 끝내고 가긴 하는데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이태호를 대변하고 변호를 해줄 사람이 사실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 사람 진짜 힘들게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의 동정심을 갖고는 있는데
많이들 이제 그렇지는 않겠죠. 예. 어쨌든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 또 마침 저희가 그 애청자분들의 질문도 받았는데요. 우리 애청자 중에 현예리님께서 이태호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대사가 화제가 됐는데 우리 박해준 배우님 이 대사 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정말 이렇게 현예리님 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생중계 때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을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게 모든 조건들이 맞아줘야 돼요. 또 뒤통수를 맞는 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뛰쳐나와서 가쁜 호흡에 아주 추운 날씨에 입김이 팍팍 나오면서 이런 조건이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5,000분이 곧 6,000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해줘 되겠죠? 10,000명을 향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우! 네. 야 이걸 진짜 하는구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와 완벽했어요. 예. 5,900분이 됐다고 바로 900분이 솟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박해준 배우님의 저력 느껴집니다. 근데요 우리 이런 이태호의 정말 복장 터지게 하는 대사 외에도 우리 지선우의 사이다 같은 대사들도 많았습니다. 사이다 같은 대사나 장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통쾌했다 하는 장면이나 대사 혹시 김혜 배우님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편인데 뭐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이회인가 설명숙한테 행동 똑바로 하라고 그 장면이 사실 그거 보면서 좀 너무 오버했나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게 많이들 좀 시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약간 채기가 있을 때마다 행복 똑바로 해 이제부터 이걸 보면은 채기가 쑥 내려가신다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예. 오늘 그걸 부탁드리면 너무 어려운 부탁이겠죠? 행동 똑바로 해 이제부터는. 네. 살짝 오늘 약간 따스한 느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람으로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예.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이제부터. 예, 감사합니다. 더 정신 차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희애 배우님께 또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포츠조선 문지영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6회 이태호와의 격한 몸싸움 장면, 8회 괴한과의 난투극 장면 등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신 걸로 알려졌는데요. 위험해서 대역을 쓸 법도 했는데 본인이 직접 연기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준비하셨고 하시는데 부상이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셨어요. 그렇게 기사가 난 거를 봤는데요. 옆에서 다 도와주시고 그런 걸 짜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굉장히 안전하게 촬영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좀 무서웠던 마음도 있었는데 또 반면에 사람 마음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굉장히 좀 신도 나고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감정을 이렇게 몰아가기에는 그런 액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준영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마음을 추스리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전화 받는 그 장면에서 정말 온 국민들이 아마 마음이 아리셨을 거예요. 눈물 한 방울 똑 제가 흘렸는데 그 장면 감사합니다. 찍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선우의 입장에서. 준영이 전화 왔을 때요. 괜찮은 척하는 그 장면. 근데 뭐 물론 그 장면 포함해서 저는 이 대본을 보면서 어떻게 찍나 그랬어요. 그냥 1부터 10까지 모든 씬들이 거의 뭐 90 계속 이렇게 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아마 각각 어떤 씬이 제일 세다 뭐 이러실 텐데요. 저 역시 연기하면서 모든 씬이 다 그랬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인상이 깊었고 또 배우로서 도전하는 그런 맛도 있었고요. 예. 정말 모든 씬 최선을 다해서 예, 지금 배우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부부의 세계 제작 발표회 때 6화에 이런 난투극 씬이 있는데 주목해서 봐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더 재밌게 몰입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 남은 방송에서 또 이 부분, 이 장면 주목해서 봐주세요 라고 힌트 주시면은 왜 정말 재밌게 저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네, 있습니다. 있나요? 네. 제가 그때 6회 그 엔딩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6회 그 씬은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선물 같은 씬이었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배우 혼자만이 만들 수가 없는 경험이라 그럴까요? 상대 배우 또 모든 주위의 스태프들, 대본, 그동안에 쭉 쌓아온 뭐 이런 그 스토리의 히스토리 뭐 이런 게 다 쌓아져서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 거였는데 너무 좋았고요. 저희 이제 드라마의 한 베스트 3를 뽑으려면 그 안에 하나가 12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12회요? 네. 저희 드라마에 그러니까 각자의 베스트가 있겠죠. 뭐 이태호 근데 저한테는 그 6회 그 장면 그리고 또 우리 아이 데리고 소양강에서 또 막 몹쓸 엄마처럼 행동하죠. 그게 굉장히 저는 가슴 아팠거든요. 그 씬도 그랬고. 근데 12회에서 저희 그 약간 스토리가 또 휘몰아치면서 어떤 큰 절정이랄까 위기를 맞게 되는 씬이 있는데 어떻게 찍나 이 씬을 그랬는데 아무튼 모든 걸 맡겨보자. 그 순간에 그랬는데 하여튼 뭐 상대 배우 모든 스태프들도 어떻게 다 혼연일체가 돼서 무사히 잘 찍었고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연기할 때 어떤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저는 모니터 앞에 우리 스태프들을 먼저 제 감정을 전달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씬을 찍었는데 저희 감독님이 조금 칭찬에 약하시죠. 노한일 감독님께서 네. 근데 또 감독님은 우리 주연 배우나 이런 사람은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떤 그게 있으셔서 좀 말씀을 아끼시는 편인데 그 씬 찍고 나서는 막 너무 흥분해갖고 막 헤드폰을 벗고 나서 너무 막 좋았다고 저희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음향 감독님들도 막 마이크 벗고 하셨다는 얘기 듣고 일단은 시청자분들 다 각각의 취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씬이 마음에 안 드실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그 모니터 앞에 저희 스태프들에게 그런 느낌을 줬다는 거에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어서 그 씬을 꼽고 싶습니다. 와우, 모든 그 스태프분들이 장비를 벗어던지고 브라보를 외쳤던 바로 그 장면 이제 12화면은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 박혜준 배우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부분. 그때 이제 막 시작할 때 사실 6부를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러면 이제 제 2막에 저도 그 12부를 위해서 또 달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사히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마치고 조금 이렇게 한숨을 돌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12화 저희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세계 여기 계신 두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배우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연기에 구멍이 없는 드라마라는 극찬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단하신 그 배우분들 각각 캐릭터가 얽히고 설킨 그 관계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주목해서 보면 좋을 관계 구도를 살짝 귀뜸해 주신다면 어떨지 싶습니다. 누가 가장 핵심의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지벤저스에서 한 명, 이태호 빌런 조합에서 한 명, 혹시 이렇게 키를 쥐고 있는 캐릭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일단 지벤저스에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 글쎄요.
딱 말씀드리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키를 쥐고 있다. 우리 또 알바왕 현서도 있고요. 예. 최 회장님 네. 아내분도 계시고 윤기 씨도 있고. 예.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셨지만 결국엔 지선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결정적인 그런 거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저희 두 명을 빼고 어떻게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은 아무래도 저는 그 준영인 것 같아요. 네, 진서가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어떻게 갈등하고 흔들리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있습니다. 예. 또 우리 박해준 배우님께서는 준영이 역할의 전진서 배우님 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일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우리 김혜 배우님께서는 아무래도 지선우가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얘기를 해 주셨네요. 우리 지선우에게 또 많은 응원을 보내겠고요. 또 우리 많은 배우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한소희 배우님 관련 질문을 주신 기자님이 계십니다. 네, 한소희 배우님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데 선배로서 한소희 배우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신 기자님 계시거든요. 먼저 우리 김혜 배우님부터. 네, 우리 한소희 씨는 저희 드라마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담당하고 계시죠. 예, 너무 진짜 천상계 미모를 갖고 계시고 글쎄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한소희 씨는 너무 열정도 뜨겁고 배우로서 이미 뭐 완성이죠, 뭐. 예, 그래서 앞으로 벌써부터 그렇게 그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 제 나이가 되면 어떤 배우가 될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뭐 마스크라든가 뭐 몸매 뭐 어디 뭐 빠질 것 없이 정말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마도 지금 한소희 배우님도 온라인 생중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그 한소희 배우님도 결정적인 장면을 많이 인터뷰를 통해서 꼽아주셨는데 특히나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한소희 배우님은 그 김희애 선배님의 뒤통수를 내리쳤던 그 장면 전에 정말 부담스럽고 긴장이 많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인터뷰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 전에 혹시 한소희 배우님께 긴장 풀라고 따로 해주신 조언 같은 게 있으셨나요? 아니 뭐 물론 저 그 현장도 되게 화기애애했고 뒤 모습은 재밌게 찍었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게 정상이고 그런 모습이 또 저는 또 귀하다고 생각해요. 촬영할 때는 또 그렇게 막 모질게 하지만 그 밖의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여리고 그 나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풋풋하고 뭐라 그럴까 순진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독이 올랐다면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조금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박해준 씨나 우리 한소희 씨한테 제가 조금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감정 깨질까봐 조금 너무 이렇게 물론 이제 소희 씨가 인사도 잘하고 예쁘고 좋은데 제가 조금 이렇게 항시 거리를 좀 두려고 해요. 그래야 감정 좀 저는 좀 그걸 좀 타는 편이거든요. 예. 그 감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한소희 배우님하고는 살짝 사회적 거리두기를 박해준 씨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다고. 예. 근데 조금 뭐 물론 이제 박해준 씨 유머러스하고 뭐 되게 털털하고 좋고 우리 소희 씨도 되게 막 털털하고 좋은데 세 사람 다 조금은 그래도 좀 내성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렇게 외향적이지만 않아서 조용하고 이렇게 일에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한소희 배우님 관련 질문은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이었네요. 우리 박해준 배우님 보시기에는 한소희 배우님 어떠신지 또 한마디 해주시죠. 뭐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이쁘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 친구가 가져온 그 굉장히 그 홀로 이렇게 서서 뭔가 해 나가는 모습이
사실 그 인물의 여다경이라는 인물이랑, 물론 여다경 인물은 굉장히 이제 부잣집 딸이지만 그래도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혼자 그 자립하는 어떤 느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원래 가진 그 친구의 모습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서 그게 잘 맞아서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호흡해 보면 와, 너무 저렇게 이렇게 딱 몰입이 돼 있는 상태들이 사실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선배로서 우리 후배 배우님들을 칭찬해 주시는 모습도 너무 화기애애하고 보기 좋고요. 우리 중앙일보 민경원 기자님께서 배우 김희애님께 또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 지선우 스타일링도 정말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글쎄요, 뭐 우리 최고의 스타일 팀들이 항시 저를 도와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요. 글쎄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고 피팅도 되게 많이 보고요. 글쎄 조금 한국적인 그런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도 좀 볼거리가 있고, 그게 처음엔 저도 조금 이래도 되나 이런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 장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여러분들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에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또 지선우와 가장 교집합이 되는 그 부분을 찾아서 또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감성이 막 바뀌고 여기저기 다니는 데가 많아요. 병원 갔다가 파티 갔다가 뭐 슈퍼도 갔다가 뭐 운동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 다 맞춰서 교집합을 찾느냐고 마지막 막판까지 뭐를 쥐어짜다가 뭐 컬러라든가 이런 소재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 팀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컬러와 소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난 8화 마지막에 장총 들고 빨간색 깨죽 코트 입으시고 여우에 찾아가신 그 스타일링이 그냥 의복으로서 멋있었던 게 아니라 약간 슬픔에 빠져있던 지선우가 다시 한번 약간 각오를 다지는 강해진 느낌을 보여주는 스타일링인 것 같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최고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여기 스타일팀 저기 앞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총을 들고 여우회가 아니라 티오 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가셨으면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하는 거 있어요. 기다려보도록 기대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MK스포츠 김나연 기자님께서 우리 박혜준 배우님께 또 질문 주셨네요. 우리 이태호도 분명히 2막 시작하면서 변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이셨습니다. 특히 6화를 전후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그려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쨌든 저는 사회적으로 조금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7부부터 이제 찍으면서 이제 대본대로 이제 찍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조금 사실 재미가 없어졌다, 내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왜 1부랑 6부까지랑 또 되게 다른 느낌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발견했을 때 뭐가 빠졌지, 여기서 뭐가 빠졌지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눈치를 좀 덜 보고 있더라고요. 나름 이쪽 와서 나름 뭐가 이렇게 좀 뭔가 좀 거만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졌는데 눈치를 보는 재미가 좀 없어졌다. 뭐 이렇게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타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대방을 좀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치를 덜 보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또 스타일적인 부분 또 덥태호에서 깐태호로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변신을 하셨더라고요. 나 이태호야. 이 말을 확 드러내면서 예. 이태호야라고 좀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재밌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김혜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최윤희님께서 배우 김희애가 극중 지선우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근데 지선우라는 캐릭터는 자기가 막 그렇게 공경에 처하고 외로운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딱 왠지 한마디 해줄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지선우의 뭔가 다른 여타의 다른 여성 캐릭터와 다른 차별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지선우는 잘 헤쳐나갔기 때문에 믿는다. 위로는 필요 없다. 선우는 잘해나갈 것이다. 라고 또 김혜 배우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느 한순간 이제 막 정말 위태위태하죠. 화나면 그때그때 좀 풀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참 안타깝죠. 좋습니다. 우리 박해준 배우님께서도 태호한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으신지. 자식이 어쨌든 뭐 영상편지 같은 건가요? 예. 태호에게 영상편지 한번 하시죠. 태호야, 내가 너를 그 변호를 해주려고 그래도 참 자꾸 그렇게 하면 누가 네 편이 되겠니? 좀 주변에 좀 둘러보고 눈치도 좀 보고 그리고 잘 살았으면 한다. 그리고 난 그래도 너한테 그래도 애정이 있다. 응? 그 힘든 일 있으면 찾아오고 소주 한잔 하자. 태호 안녕.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질문 주신 네티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김희애 배우님께 또 질문을 주셨네요. 한경닷컴 김소영 기자님께서 수위 높은 장면들도 많았는데 6화까지 19금이었잖아요.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특히 손재혁과의 장면에서 여러 차례 밀며 도발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정말 손지혁 씨가 전 스프링인 줄 알았어요. 오뚜기. 의도된 촬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지선우의 심경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의도됐다는 게 뭐죠? 제가 밀치는 거요? 여러 차례 밀치면은 다시 이제 손지혁 씨가 일어나고 하는 그 장면이 의도된 장면이었는지 의도된 촬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뭐 그 촬영 전에 다 리허설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약속을 하고 하는 거니까 지선우라는 캐릭터가 조금 그 남녀의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보기 드물게 이렇게 우위를 잡고 싶어 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다 이렇게 상의 끝에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됐죠. 그럼 당시 지선우의 심경은 뭔가 그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서로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지선우의 캐릭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와우. 이 답변을 해주시는 순간 약 8,000분 정도가 지금 이 온라인 생중계 함께 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 손재혁과의 그 배드신은 배드신이라기보단 마치 그 서로 기싸움을 하는 액션씬 같은. 그리고 좀 슬펐어요. 그게 어떤 뭐 에로틱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완전히 그 자신을 뭐라 그럴까 버린다 그럴까요? 마지막까지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한 여자의 모습만 떠올려서 굉장히 뭐 허무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었지 그 외의 거는 생각이 안 났어요. 지선우의 심경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센의 심언경 기자님께서 두 배우분께 공통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렬한 전개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부부의 세계, 인상 깊은 장면 많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무엇인가요? 지난 8화까지를 기점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명대사, 명장면이 있다면 하나씩 뽑아주세요. 그 이유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우리 박혜준 배우님부터.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이 작품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게 미궁으로 빠뜨린 일부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트렁크에서 사진을 보고 그 장면이 이제 딱 벗겨지는 순간, 제가 이제 저때 기자간담회 했을 때도 일부만 일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장면을 봤을 때 사람들이 갖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야, 이 드라마가 진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예, 예. 그 1화의 네. 마지막 장면, 네. 네, 트렁크에서 우리 지선우가 그 물건들을 발견하는 장면을 기억에 남는 명장면으로 또 뽑아주셨고요. 우리 김희애 배우님도 명장면 면대사. 네, 네, 그 씬도 저도 기억에 남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배신감도 들고 놀라기도 하고, 뭐 허탈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너무 복잡한 감정이 막 밀려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막 그런 얼굴 표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막 저도 모르게 막 만들어졌고, 그냥 대본이 너무 저한테 이렇게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기로서 표현할 수 있었고요. 글쎄 8회까지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회도 뭐 다 뭐 여다경이 저 머리 때린 거 뭐 다 뭐 어찌 뭐 아까 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 씬 찍을 때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굳이 뽑으라면 뭐 아까 말씀드린 6회 그 클라이막스 씬이죠. 그 씬. 예, 저 이태호가 막 저를 이제 폭력하고 그런 그 씬, 그리고 또 아들하고 소양강에서 그 했던 씬 너무 그날 추웠거든요. 저 막 귀 잘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날 또 저기 병원에서 갑자기 이태호 보고 막 열받아가지고 도망가느냐고 외투 없이 나갔죠. 외투도 없이. 근데 속에 다 그 핫팩 붙였어요. 다 뜨니까 10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저는 웬만하면 네. 외출할 때 이렇게 코트를 꼭 챙겨서 나가거든요. 그런 장면. 아니 근데 그 의사 가운도 마저 그러니까요. 벗어 던지고 나가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너무 제일 추운 날 어떻게 숨을 수 없는 그런 소양강댐 그 거기서 찍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그 아들 나왔던 그 우리 진서 배우. 예, 진서도 너무 연기를 열심히 준비해왔고 그 전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뭐 했으니까 저 다음날 이 씬 때문에 안 나가고요. 대본만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잘하더라고요. 예, 너무 잘했고 너무 정말 칭찬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너무 그 감정이 나왔고 잊지 못할 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소양강에서 그 댐 부근에서 너무 추운 날 고생하셨던, 하지만 멋지게 또 탄생했던 그 장면을 기억에 남는 씬으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사이크 이민지 기자님의 이 질문을 보고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김희애 배우님께 질문 주셨어요. BBC 프로듀서 찰스 해리슨이 김희애 배우님의 연기를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우리 찰스 해리슨 씨가 어떤 얘기를 했나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냉담함과 따뜻함의 균형을 잡는 연기력이 압권인 배우라고 네. 이런 얘기를 네. 이 찰스 오빠 사람 볼 줄 아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소감 어떠신지요? 뭐 너무 좋죠. 아유 참 너무 저기 벅차고 너무 감동적인데 연락 주세요. 저 들어갈까요? 일이 한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센 캐릭터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찰스 해리슨 씨가 그 한글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귀에 딱딱
딱딱 꽂히는 우리 김희애 배우님의 그 정확한 딕션을 딱딱 꽂히는 딕션을 들으려면 우리 좀 한글을 좀 배우시는 것도. 아 근데 좋은... 저희도 이렇게 이제 외국 그 좋은 작품을 이제 찾아 많이 보잖아요. 요즘 많이 그 기회가 많아서. 근데 뭐 언어 알아들어요. 그냥 다 자막 보면서도 충분히 저렇게 연기해야 되는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야 정말 언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 예. 행동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수다요. 예. 좋습니다. 정말 오늘 9화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본방사수 잊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그냥 가벼운 질문 하나씩만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배우가 아닌 시청자의 입장에서 부부의 세계를 볼 때 가장 꼴보기 싫은 캐릭터가 혹시 있다면, 분노 유발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한 명씩 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분노 유발 캐릭터 한 명, 부부의 세계. 시청자 입장에서. 아마 너무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뭐 지선우도 어쩌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그 씬 바이 씬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대본대로 했었고요. 근데 우리 출연하는 출연자 모두가 저하고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설명숙, 뭐 재혁, 또 우리 박인규, 박인규, 배우님. 예, 모두 악역인데도 너무나 사실감 있게 해서 저희도 막 보면서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 날골로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몸을 안 사려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있을 법한 우리 주위에 저런 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 길 가다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인물들이 너무 살아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더 밉고, 그 배역의 그 캐릭터가 밉고 더 현실감이 있어서 더 마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더들 분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칭찬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배우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니까 배역은 밉지만 우리 배우들은 최선을 다하는 배우들에게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박혜준 배우님은 그래도 시청자 입장에서 분노 유발 캐릭터 한 명, 태호 말고 한 명 꼽아보자면. 저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진짜 욕바지가 될 각오하고 지선우를 뽑겠습니다. 분노를 굉장히 유발하는, 이태호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인물로서 지선우를 고발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오늘 이태호 변호인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해내고 계시네요. 지선우를 꼽아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꿈에도 몰랐죠? 꿈에도 몰랐어요. 저게 말인지 배설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황당무계한 대답이 우리 박혜준 배우님 입에서 분노가 캐릭터로 지선우라는 캐릭터를 또 꼽아주셨네요. 이거 편집되는 거죠? 온라인 생중계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실수를 했네요. 지금 2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이제 첫 방송 나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태호 뭐 이렇게 캐릭터 때문에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대부분 배우들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 안 하고 마치 자신이 욕먹은 것처럼 좀 많이 주눅 들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혹시나 우리 또 박혜준 씨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약간 얘기했던 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지인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네가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전 국민의 욕바지가 한번 돼봐라. 그래서 자기 새겨 듣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고, 말은 지금 재밌게 하려고 지선우라고 했지만 아마 자신이 제일 욕바지가 되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정말 온몸에 폭탄을 싣고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정말.
박해준 배우님이 완벽하게 또 이태호 캐릭터를 연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힘든 시국에 저희가 이게 태호한테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끔 해주셔서 대단히 혜준 배우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또 중앙일보 민경원 기자님께서 또 이런 질문 박해준 배우님께 주셨네요. 박해준 배우님은 영화 4등, 독전 등에서 다양한 악역을 해왔잖아요. 이태호 캐릭터를 악역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맡아온 역할 중 특별히 도움이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거든요. 요즘에 지금 이제 제 2막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언뜻 보일 때가 많아요. 제가 했었던 작품들을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대단한 뭐 캐릭터를 뭐 이렇게 연구해서 개발하는 그런 놈은 아니라서 어쨌든 그게 잘 어우러진 게 아마 그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됐죠. 예. 네 물론 되었겠죠. 네 우리 박해준 배우님께 또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순간 9,000분의 네티즌 시청자가 돌파를 했다고 하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두 배우님 모두에게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부부의 세계란 어떤 드라마인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드라마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김희애 배우님. 글쎄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드라마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좀 장르가 있고 또 처음에 19금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온 가족이 모여서 보는 드라마는 아니고 이렇게 좀 조용히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는 기대 못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했었고 그런 큰 사랑을 주셔서 아직도 얼떨떨하고 한 2주 정도 방송 나갈 때까지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괜히 응원의 소리겠지. 그리고 우린 또 촬영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일반적인 그런 소통이 좀 없으니까요. 우리 스태프들 젊은 20대 젊은 오빠야들이 하는 얘기 뭐 우리 친구들도 많이 봐요. 그러면 진짜일까? 그냥 응원이겠지 그랬는데 너무 놀랍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물을 주신 게 아닐까 너무 큰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부부의 세계는 선물이에요. 정말 뜻하지 않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드라마가 정말 기적 같은 선물이 돼서 앞으로 사이다 많아요. 많이 힐링되는 그런 또 한 번쯤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는 드라마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사이다가 많다는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되네요. 네. 그 사이다가 많다는 얘기는 제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뭐 어쨌든 사실은 이 드라마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저때 간담회를 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많이 뭐 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즐겁게 얘기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이 드라마가 가진 되게 좋지 않은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사실은 주변에 저희 이제 저도 결혼했으니까 이제 부부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이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 또 이 드라마로 인해서 서로 여러 명이 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공유를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그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위안을 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 이때 솔직하게 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가 좋은 영향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사실 여기서 풀어놓은 그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이 감정을 표현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는 진짜 뭘 해야 될까 사실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로 끝내도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작업에 임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네, 부부세에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정말 대단한 마음으로 지금 남은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박해준 배우님 그리고 김희애 배우님 그리고 정말 이태호가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욕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친해진 그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독해진 그룹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분을 위해서. 이태호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 발표회 때 이 박해준 배우님께서 부부의 세계 관통하는 키워드로 설마라는 두 글자를 꼽아주셨는데 정말 예측 불가한 전개가 설마라는 키워드와 딱 잘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이막을 관통하는 키워드도 혹시 두 글자로 딱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해준 배우님. 마지막으로. 그렇게 딱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설마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이제 가면서 안 돼.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네요. 안 돼. 그러지 마. 이막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그럼 안 돼. 안 돼. 그럼 안 돼. 뭐 안 돼. 그런 게 잘 맞아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생각해내느라 안 돼. 두고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우리 김희애 배우님도 이막을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정말 저희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찮게 그때 설마라는 키워드 저는 그때 인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모 감독님은 태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설마 인간이 태풍? 앞에? 근데 정말 그런 인간의 끝 바닥까지 내려간 게 어떻게 관통하는 그런 글이 만들어지던데 안 돼. 그럼 저는 가장 고심의 어쩌지? 어쩌지? 어쩌지가 나왔습니다. 저희 촬영 감독님이 저기 경상도 부르시는데 우짜지죠, 우짜지. 우짜지? 야, 이거를. 그러니까 골프 타면 태우가 이제 항상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교묘하게 또 셋이 만나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로부터 자, 우짜지. 자, 이거 우짜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또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어쩌지? 네. 어쩌지? 라고 또 키워드를 꼽아 주셨습니다. 네. 어쩌지? 안 돼. 저는 이제 이막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돼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지? 안 돼? 돼. 돼. 지선우 마음대로 해. 돼. 라고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어느덧 다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희애 배우님부터 차례로 마지막 인사와 함께 못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뿌의 세계라고도 하시대요. 예쁜 애칭 감사드리고요. 맞나요? 예. 너무 참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예쁜 이름도 만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좋은 작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밤도
기대해 주세요. 와우. 네. 부부의 세계의 김희애 배우님이었고요. 우리 박혜준 배우님. 예, 저희 제작진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지금 이제 마지막 더 이제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반응들 때문에 그나마 굉장히 신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부부의 세계 많은 관심,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박혜준 배우님 오늘 네. 그 이태호한테도 영상 편지 쓰시고 한소희 배우님께도 한 말씀 하시고 하셨는데 네. 우리 태호 덕분에 전 국민들이 지금 스팅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예. 스팅의 저 원앤 온리 러브만 들으면 막 선우처럼 막 치를 떨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거든요. 스팅에게도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한번 예. 예. 제가 그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이라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기 나오는 음악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스팅 형님 제 군대 있을 때 정말 충격받을 정도로 좋아했던 그 스팅 형님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예? 보셨나요 드라마? 예. 이렇게 제가 이태호가 그렇게 잘 음악을 스팅 형님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엉겨가지고 어쨌든 예 사랑합니다 스팅 형님. 그리고 약간 무례가 됐다면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팅 형님. 예. 고맙습니다. 박혜준 배우님. 다시 한번 두 배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기자간담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함께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24일 밤 10시 50분 JTBC에서 방송되는 부부의 세계 9화 본방사수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지금까지 박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우회 들어오고 싶다고요. 목적이 뭐예요? 이태호한테 보내는 경고라고 해둘게. 애 혼자 두고 뭐 하는 짓이야? 그 자식이랑 깊은 사이라도 되는 거야? 그만하시죠. 지선호 씨 이젠 그쪽 안에 아닙니다. 그 서울서 떠는 신경정식과 닥터도 꽤 평판이 좋은 것 같던데. 너 그 자리에서 치우고 싶어 하는 거 과연 내 머리에서만 나왔을까? 겁나? 네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얘기할까 봐? 남편 얼마나 믿어요? 입 조심해. 너랑 내 문제 다경이 끌어들이지 말라고.